회로 설계 지원자 합격자 중에 90%는 이 경험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회로 설계 멘토 상코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합격자 분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었던 그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 준비 방법까지 제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날로그 회로 설계의 합격자 90%가 갖고 있었던 설계 경험입니다. 이 리스트는 삼성전자 합격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아날로그 회로 설계를 희망하시는 분들의 이력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설계 경험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을 크게 보면은 학업 과정 중에 특기사항 그리고 대내 활동 정도가 있었는데요. 일단 학업 과정 중에 특기사항 같은 경우는 투스테이지, 폴디드 캐스코드, 레일 트레일 OPMF와 같은 OPMF 설계가 있었고 크루스코플드, 링 오실레이터 이러한 오실레이터에 대한 설계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내외 활동 쪽을 보면은 PLL을 설계했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PLL을 설계하기 위해서 볼티지 컨트롤드 오실레이터, 차지 펌프라고 하는 IP를 설계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저전압 아날로그 회로 설계를 위해서 로우 볼티지 앰프에서부터 SA ADC, LDO 등에 대한 설계 방법과 논문 설명을 진행했다 라는 이야기가 있죠. LDO 뿐만이 아니라 SA ADC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비교기, 즉 컴퍼레이터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설계를 했을 것이다. 또한 낸드 설계 직무 부트캠프에 대해서는 이렇게 오른쪽에 봤을 때 POR, 이것은 파워 온 리셋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레벨 시프터와 같은 주변 회로의 역할을 배우고 회로를 설계한 다음에 파형을 분석했다. 이런 이야기가 써 있습니다.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키워드는 POR과 레벨 시프터 정도가 될 수가 있겠죠. 지금 봤던 이 설계 경험을 키워드적으로 나열해 보자면은 BGR, 밴드갭 레퍼런스라고 하죠. 특정 레퍼런스 전압과 전류를 만들어주는 그러한 회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OPMF, LDO, Low Dropout Regulator라고 하죠. 레귤레이터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ADC에 들어가는 컴퍼레이터, 오실레이터, 그리고 특정 VDD라고 하는 공급 전압이 바뀌었을 때 그 바뀐 레벨에 맞춰서 로우와 하이 신호를 시프팅해주는 이 레벨 시프터, 마지막으로는 차지 펌프라고 하는 IP들이 존재한다. 실제로 이렇게 7가지 IP들은 서로 엮여가지고 하나의 전체적인 시스템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것은 다시 한번 이 디지털 블럭과 섞이면서 믹스드 시그널이라고 하는 형태로 현업에서 설계가 진행이 됩니다. 블럭 다이어그램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먼저 아날로그 프론트 엔드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미지 센서다 라고 한다면 아날로그적인 입력값이 들어오겠죠. 입력값이 가장 먼저 거치는 곳은 ADC가 될 겁니다. 즉 아날로그 신호를 이렇게 디지털로 컨버팅해주는 그러한 컨버터가 존재할 건데, 컨버터 내부에는 컴퍼레이터라고 하는 비교기가 들어간다 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ADC는 클럭 베이스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클럭을 만들어줄 오실레이터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렇게 지금 화면을 보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은 그 화면 내부에 패널이라고 하는 TFT, Thin Film Transistor가 존재하는데요. 그러한 TFT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버퍼 드라이버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 버퍼 드라이버에는 일반적으로 10V 이상의 하이 볼티지가 인가가 됩니다. 이런 하이 볼티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차지 펌프라고 하는 IP가 필요하고요. 차지 펌프를 구동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오실레이터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 다음 ADC를 통해서 디지털로 바뀐 그 신호는 이 레벨 시프터를 통해서 파워 레벨이 디지털로 맞춰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3.3V의 공급 전압이었다 라고 했을 때 디지털 같은 경우는 1.5V 이렇게 다운그레이딩 되면서 레벨 시프트를 통과하게 된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블럭들은 전원을 공급받아야 되기 때문에 LDO라고 하는 IP를 통해서 전력을 공급받게 되는데요. LDO의 핵심적인 회로 중에 하나는 LOMF에 쓰이는 OPMF이다 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이 OPMF에 쓰이는 레퍼런스 전압은 BGR이 만들어준다 라는 것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시스템에서 앞에서 봤던 7가지 IP에 대해서 현직자가 자주 사용하는 믹스드 시그널을 위한 아날로그 IP 설계에 대한 내용을 함께 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학사 디지털 회로 설계 합격자 90%가 갖고 있었던 설계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 드려볼게요. 마찬가지로 학업 중에 대한 특기사항, 그리고 국내 연수 활동, 대내 활동 정도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가 있었는데요.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SRAM과 DRAM의 동작 차이를 이해하고 이에 대해서 읽기랑 쓰기 동작을 습득했다. 그리고 디지털 칩 설계 실무 교육에서는 메모리 컨트롤러에 대한 HDL 언어를 실습하고 메모리 초기화, 읽기, 쓰기 동작을 구현했다. 애트리 교육에서는 시스템 반도체 설계를 위한 컴퓨터 구조, 파이프라이닝, 메모리 하이어러키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회로 설계 직무 부트캠프에서는 실무 교육을 통해서
낸드 플래시의 성능 향상을 위한 GC랑 ECC라고 하는 에러를 고치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학습을 하신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러한 설계 경험을 키워드적으로 정리하자면 CPU, 캐시 메모리, DRAM, 낸드와 같은 컴퓨터 구조에서 다루는 그러한 IP 레벨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SOC 설계 수업 동아리에서 SRAM 컨트롤러 베일로그 설계 프로젝트, 그리고 국가 과제를 수행하면서 시뮬레이터 및 SPI 통신, 이게 이제 시리얼 통신 중에 하나이죠. 시리얼 통신의 마스터랑 슬레이브 디지털 블록을 설계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어텍스라고 하는 이 IP에 대해서 암바라고 하는 통신 프로토콜 중 AHP, XE, APB 등을 활용해가지고 SOC 플랫폼을 확장하고 검증을 했다라는 것을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설계 경험을 키워드적으로 정리하자면 SRAM, 파이포, 암바 프로토콜, 시리얼 통신 정도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봤었던 컴퓨터 아키텍처, 그러니까 컴퓨터 구조, IP에 대해서는 실제 현직자가 정말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컴퓨터 구조에 대한 메모리의 계층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CPU부터 시작해서 CPU 캐시 메모리, 피지컬 메모리, 여기가 이제 DRAM이 되겠고요. 이쪽이 이제 낸드 플래시가 됩니다. 이러한 계층 구조에 대해서 CPU가 SRAM의 형태로 갖고 있는 캐시 메모리를 설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캐시 메모리에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없으면은 DRAM 또는 낸드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받아야 될 텐데 메모리 액세스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지, 이걸 가지고서 IP를 설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으로 봤었던 통신 프로토콜 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칩 내부에서 각각의 블럭들이 서로 통신을 하기 위한 SOC 통신 프로토콜, 그리고 다른 칩 두 개가 서로 통신하기 위한 칩-투-칩 통신 프로토콜, 이런 것들을 시리얼 통신 프로토콜이라고 부릅니다. 먼저 SOC 통신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이렇게 CPU랑 인터널 메모리, 익스터널 버스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데이터들이 한 번에 오고 갈 수 있는 데이터 버스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하고요. 데이터 버스들을 인터커넥션을 통해서 연결해주게 됩니다. 이러한 연결 방법에는 앞서 본 것처럼 XC라고 하는 프로토콜도 존재하고요. AHP, APB라고 하는 다양한 프로토콜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칩 내부가 아닌 다른 칩과의 통신을 위해서는 시리얼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게 되고, 그러한 시리얼 인터페이스의 종류에는 SPI, I2C, UART, 자동차에는 CAN 통신, 이런 것들이 쓰인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아날로그랑 디지털 회로 설계의 IP 설계 경험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유효할까요? 학사가 설계 경험을 쌓기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나 학부 연구생을 하거나 아니면 인턴 활동을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이 동의를 하실 거예요. 하지만 문제가 있죠. 학부 연구생을 하거나 인턴을 하기 전까지 일단 내가 거기 들어가야 되고,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맞아야 되고 장소가 맞아야 됩니다. 그 밖에도 나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상황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경험을 쌓기 어려운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차선책으로 많이 선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아이덱 반도체 설계 교육센터에서 진행하는 그러한 교육을 수강하고 수료증까지 따는 겁니다. 각 분야에서 실력이 있는 교수님들이 강의를 해주시기 때문에 강의에 대한 퀄리티도 좋은 것들이 많고 배울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덱 강의의 단점이 있는데요. 바로 이론 중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와 같이 SOC 통신 프로토콜에 대해서 다룬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이론적인 내용은 충분히 해주시지만 그것을 RTL 레벨로 코딩해보고 합성해보고 테스트 벤치를 짜가지고 시뮬레이션까지 진행을 해보느냐 라고 했을 때 그러한 실습에 대해서는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한 아무래도 온라인 수업이고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교수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해 듣는 그런 스타일이죠. 그리고 강의 내용을 하나하나씩 보시면은 너무 쉬운 강의이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너무 어려운 강의이기 때문에 지금 내 레벨에 맞는 그러한 강의를 찾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문제는 취업에 대해서 따로 이야기가 없고 수업을 다 듣고 난 다음에 특별한 관리가 없기 때문에 취업에다가 어떻게 응용해서 적용해야 될지 이러한 부분까지는 도움을 못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장기 현장 교육인데요. 이러한 장기 현장 교육은 일반적으로 1에서부터 15주라고 하는 약 한 3달 혹은 그 이상까지 진행되는 그러한 클래스가 존재합니다. 아무래도 클래스가 길고 현장에서 실습하다 보니까 편업용 툴도 쓸 수가 있고 체계적으로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 라고 하는 장점이 있죠. 이것을 정리해보면 장기 현장 교육은 실무 툴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경험이 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장점이 있지만 2달 이상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학기 중이다 라고 했을 때는 이러한 클래스를 수강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라는 것과 더불어서 시간이랑
장소에 대한 문제, 이것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한 강의 내용 자체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어렵지가 않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쉬우니까 좋은 걸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약간 난이도 있는 프로젝트를 해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하지만 인버터에 대해서 혹은 간단한 앰프에 대해서 그려보고 그에 대한 레이아웃을 한번 풀 커스텀 해본다 정도 수준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디지털 또한 마찬가지로 RTL 레벨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게 타이머라든지 신호등, 컬큘레이터 이 정도 수준으로 다루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덱과 마찬가지로 취업에 대한 이야기랑 수강 이후에 대한 관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취업에다가 어떻게 적용할지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캐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죠.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그것을 세 가지 관점으로 보는데요. 첫 번째는 제품 중심, 두 번째는 실무 중심,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취업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트리플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이 트리플 시스템에 맞춰서 아날로그랑 디지털 회로 설계에 대한 반도체 실무 강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강의의 특징은 첫 번째로 제품 중심이다 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차지 펌프를 설계한다 라고 했을 때 처음부터 차지 펌프에 대한 이론과 실습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러한 차지 펌프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삼성전자 제품에 들어가는 아날로그 IP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차지 펌프는 전압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낸드 플래시의 게이트를 컨트롤해주는 그러한 전압을 생성하기도 하고 이러한 낸드 플래시의 로직이 복잡해지면서 차지 펌프에 대한 피크성 파워가 소모가 더 많이 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파워에 대한 이피시언시, 효율성에 대해서 더 좋게 만들기 위한 그러한 제품과 트렌드에 대한 설명을 여기서 제가 해드리는 것이죠. 디지털 회로 설계 또한 SOC를 공부한다라고 했을 때 SOC는 일반적으로 삼성의 엑시노스를 의미하죠. 이 엑시노스에 들어가는 암코어텍스라고 하는 IP를 보게 되는데요. 암코어텍스에서 들어가는 이 CPU가 M 시리즈에서는 파이프라인이 3스테이지를 사용하거든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5스테이지 파이프라이닝인데 이것을 3스테이지로 사용함으로써 성능은 약간 떨어질 수 있지만 더 작은 면적 그리고 더 적은 전력으로 구동할 수 있는 그러한 시리즈이다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제품에 대한 그리고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즉 삼성전자 제품에 들어가는 디지털 IP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다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실무 중심의 강의다 라는 부분인데요. 디지털 회로 설계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이론을 학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이론을 실제로 베일로그 코드로 옮겨서 코딩을 진행해 보고 그에 대한 합성, 신세시스, 그리고 테스트 벤치 작성, 시뮬레이션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내드릴 건데 학습한 이론에 대해서 문제점이 존재하고요. 그에 대한 문제점의 해결책이 존재하겠죠. 그러한 해결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베일로그 코드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러한 과제를 내드릴 겁니다. 아날로그 회로 설계 또한 매우 실무적이다 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아날로그 회로 설계의 경우는 이렇게 기존 아날로그 IP에 대해서 익혀본 다음에 논문을 통한 개선된 IP 이것을 과제로 내드릴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실제로 스케매틱 회로도를 작성해 본 다음에 이 5가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펑션과 스펙을 체크하고 개선이 잘 이루어졌는지 이것을 검토하는 작업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취업 중심의 강의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개의 IP에 대해서 과제를 수행한 다음에 그에 대한 문제 해결과 개선이 충분히 이루어졌다 라고 한다면 제가 평가를 해드리고 난 다음에 The Best Paper Award 라고 하는 상을 시상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상 받은 상을 가지고서 직무 관련 수상 경력에다가 사용할 수가 있게 될 텐데요. 그에 대한 작성법까지 가이드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취업을 준비하다 보면 직무 면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직무 면접에 대해서 기출 문제와 예상 문제를 뽑아놓고 그에 대한 풀이까지 진행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완강을 하시게 되면 수료증을 발급받으실 텐데요. 대내외 활동에다가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직무 적합성 평가를 위해서 작성법에 대해서 가이드를 드릴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준비하다 보면은 지원 동기랑 직무 역량에 대해서 서술을 하는 그러한 페이지가 존재하는데요. 제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소개서의 강의에서 다룬 그러한 IP 설계 경험이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작성법을 가이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설계 경험을 가지고서 면접까지 가게 될 텐데요. 이렇게 직무 면접과 임원 면접에서 이 설계 경험에 대해서 논하게 될 때가 올 거예요. 그때는 직무 면접과 임원 면접에 맞는 형태로 경험을 튜닝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계 경험 정리 가이드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날로그랑 디지털 회로 설계를 준비하다 보면은 내가 다른 직무를 지원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이 설계 경험이 아날로그, 디지털, 레이아웃 설계, 그리고 PCB 하드웨어 설계,
공정 설계, 이 모두에 대해서 각각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까지 제가 가이드를 드릴 수 있도록 할 겁니다. 또한 요즘 서류 평가에서 중요해지고 있는 항목 중에 하나가 바로 경력사항인데요. 제가 직접적으로 경력사항을 만들어 드릴 수는 없지만 경력과 인턴 활동을 위해서 기업별 채용 공고를 분석해 드리고 그에 대한 전략을 가이드해 드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에서 다양한 권한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 어드밴스드 등급업을 통해서 수강생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드릴 겁니다.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주마다 라이브 방송을 펼 건데요. 거기서 여러분들 과제에 대한 피드백이나 고민에 대한 상담 이런 것들을 함께 들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시기적절하게 게릴라성 이벤트를 열 때가 있을 텐데요. 그때 수강생 분들에 한해서 더욱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아날로그 회로 설계에 관심이 있다 라고 하신다면은 반도체 아날로그 회로 설계 실무, 믹스드 시그널을 위한 아날로그 IP 설계와 성능 개선하기 이 강의를 통해서 BGR, 즉 밴드갭 레퍼런스에 대해서 설계해 볼 수가 있고요. OP인프 설계, 즉 증폭기에 대한 설계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LDO, Low Dropout Regulator라고 하는 이 레귤레이터에 대해서 설계해 볼 수가 있겠고요. 레벨 시프터라고 하는 전압의 레벨을 바꿔주는 그런 회로를 설계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컴패레이터, 비교기도 설계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클럭을 만들어내는 이 오실레이터, 클럭 제너레이터라고도 하죠. 이런 오실레이터와 함께 전압을 높여주는 이러한 차지 펌프까지 설계함으로써 아날로그 회로 설계 7가지 IP를 모두 다루게 됩니다. 만약 내가 디지털 회로 설계를 원한다 라고 한다면 반도체 디지털 회로 설계 실무, 컴퓨터 아키텍처와 SoC 프로토콜 디지털 IP 설계하기 이 강의를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32비트 CPU 설계, 파이프라이닝과 해자드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두 번째는 SRAM 인터페이스 설계, 그리고 이런 SRAM이 들어가는 이 캐시 메모리에 대해서 설계를 해볼 수 있도록 할 겁니다. 또한 이 캐시 메모리에 데이터가 없으면은 이렇게 D램한테 정보를 요청하게 될 텐데요. 이러한 D램에 대한 인터페이스와 DDR 컨트롤러를 설계해 볼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메모리에서 가장 마지막 레벨인 낸드 플래시에 대해서 ECC 알고리즘, 그러니까 에러를 찾아내고 수정하는 그러한 알고리즘을 RTL 레벨로 설계를 진행할 것입니다. 또한 SoC 프로토콜 쪽으로 오게 되면은 파이4에 대한 인터페이스 설계부터 시작해서 안바 통신 프로토콜, 그러니까 APB, AHB, 엑시라고 하는 프로토콜에 대한 설계, 마지막으로 시리얼 통신 프로토콜 설계에서 I2C, SPI, UART에 대한 통신 프로토콜을 배워보고 설계까지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회로 설계 직무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직자가 자주 사용하는 IP를 설계를 해보자. 이런 IP를 설계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학부 연구생이나 장기 현장 교육에 참여가 가능하다면 가장 베스트하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저희 반도체 회로 설계 실무 강의를 수강한 다음에 저와 함께 취업을 준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